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전하고 하이닉스 있죠. 그때가 일단 다 팔고 떠날 때냐, 저가 매수할 때 주가가 좀 빠질 때입니다. 그때 펀더멘털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삼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5만 원대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제 사이트 갈 땐 해킹 당하기 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들고 가는 게 찐 실력인데, 그렇게 찐 실력이 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많은 경험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댓글들 한번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 뭐 130에서 140만 원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100만 원 정도 할 때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삼성전자 빨리 팔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계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2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들고 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샌디스크 마이크론 역시도 고점은 어디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들고 가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3개월 전입니다. 계속해서 들고 왔어야 되는데 들고 가는 게 쉽지가 않죠. 제가 3주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3주 전에도 이제 반도체 더 달린다, 팔지 말자. 그러니까 가격이 높다고 비싼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D램 ETF 이런 거 자세히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2주 전에도 시황 분석할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2주 전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조정 크게 안 준다. 그다음 결국은 또 고점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된 밑에서 잡지 못하면은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들고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마이크로는 또 2주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뭘로 일단 현주가를 판단해야 되냐, 고점인가 더 가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판 묶고시 아름답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달린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시프고 드린 말씀은 저도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회사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지만 알고 있다면은 내려갈 때 조금씩 담으셔서 계속해서 꾸준히 들고 가면은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난다는 거겠죠. 짧은 수익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사가지고 꾸준히 들고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자꾸 팔국리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게 팔국리를 해서는 안 되겠고 살국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살국리. 조금만 빠지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돈 가지고 내가 월급으로 이걸 태울까. 그런 국리를 해야 되는데 주가가 좀 올라가 버리면 자꾸 팔국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고점을 벗기면서 올라가 버리는데 나중 된 포모돼서 고점에서 사게 되면 그때 진짜 고점에 물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달릴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주식을 살려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팔려는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이크론 칩 자체가 1 트릴리언의 마켓 밸류에이션 1조 달러를 넘어섰다 그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랬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AI 서비스에서의 큰 칩 사용에 있어서 헤비 디맨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큰 수요.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일단 지금 1조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죠. 거기다 마이크론 CEO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지금 이제 메모리 칩에 대해서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다. 2016년도까지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쇼티지가 나니까 헤비 수요가 일어나니까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겠죠. 공급이 딸리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625달러까지 UBS에서 그렇게 주겠다. 535달러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노멀한 그런 멀티플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이제 AI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메모리 컴플렉스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장기 계약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 계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멀티플을 제대로 줘야 된다. 그래서 주가는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쇼티지가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메모리 스택이 계속해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메모리가 있어야만이 그런 것들을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단순히 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멀티플레이어 여러 가지 계층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컴퓨팅에 더 가까운 고성능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학습을 위한 핵심적인 그런 AI가 되겠고 메모리 계층이 되겠죠. 그다음 D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런 메모리에 수요가 있다는 것들, 낸드라든지 SSD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데이터 집약적인 것들, 그다음에 AI 워크플로우에 그런 강한 그런 고용량의 스토리지가 되지 않겠는가. 또 AI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AI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택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광범위한 수요가 되고 있다. 이것이 일단 가장 큰 쇼티지 나오는 입장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수요가 나타나다 보니까 DDR5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D램의 일단 가격을 본다면 지금 이제 3개월 안에 156%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뛰고 있죠. 1250달러까지도
띄고 있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AI의 슈퍼 사이클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좀 있으면 이제 AI의 메가 사이클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름이 붙여질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고 스마트폰 디램 역시도 계속해서 가격이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4달러까지. 자,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요거 자체는 프리캐시 프로입니다. 자, 프리캐시 프로가 17빌리언 정도 되고 있다. 17빌리언이 되는 것은 일단 3분기 때 이야기죠. 3분기 때 이야기.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캐피탈 익스펜디처가 한 8빌리언 정도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제 3분기 때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8빌리언 되고 있고, 자, 여기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7빌리언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2분기 때 아직까지 나타난 건 아닙니다. 2분기, 3분기 때는 지나가야 되니까 1분기까지 나는데 2분기 때 추정치라는 거죠. 2분기 때 추정치 프리캐시 플로우가 여기는 한 11빌리언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는 캐펙스 자체가 지금 이제 7빌리언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캐시프로 있죠. 프리캐시프로입니다. 그래서 다 떼고 남은 돈이죠. 프리캐시프로 자체는 어떤 공식이 있냐면 오퍼레이팅 캐시프로 있죠. 즉 말해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 있죠. 여기다가 캐펙스 있죠. 그걸 빼면은 요거 이제 프리캐시프로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캐펙스가 나오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이 요때 있습니다. 2분기 때 보면 2분기 때가 지금 이제 11빌리언 정도 남았죠. 11빌리언 정도 남았는데 오퍼레이팅 캐시프로는 모르죠. 모르는데 캐펙스 자체가 얼마 있다면 7빌리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빌리언을 뺐으니까 이 정도 남았으니까 여기가 넘어가게 되면 18빌리언 정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오퍼레이팅 캐시프로가 여기서는 18빌리언이 늘어났다. 이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즉 말해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이 18빌리언이 되고 있다. 그게 2분기 때고 추정치입니다. 자, 그 다음 3분기 때를 보게 되면 이게 17빌리언이죠. 그러니까 17빌리언 정도를 프리캐시프로가 남았다는 겁니다. 17빌리언이 남았는데 여기가 X니까 모르니까 아직까지. 그런데 얼마 정도를 일단은 지금 이제 쓰고 있느냐 하면 캐펙스가 8빌리언 정도 되고 있죠. 그럼 이게 넘어가면은 25빌리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25빌리언이 여기서 남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즉 말해서 25빌리언이 남았다는 것은 지금 이제 오퍼레이팅 캐시프로 영업이익이 18빌리언, 25빌리언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캐시프로하고 캐펙스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알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이 18, 25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2분기, 3분기 때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영업활동의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가가 달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의 멀티플을 주는 주가보다도 더 갈 수 있는 입장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달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익을 한번 볼 것 같으면 EPS 있죠. 조정된 EPS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봤을 때 2010년도죠. 에스티메이트 된 것으로 본다면 59달러, 그 다음 104달러, 2017년도, 2018년도는 98달러, 그 다음 2019년도가 105달러니까, 자, 가는 것은 2017년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적어도 2010년도 말까지는 달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EBITDA 있죠. 영업이익이죠. 요거 자체를 본다도 88빌리언 됐다. 150까지 가고 있죠. 상당히 많이 뛰었다. 141, 65로 줄어듭니다. 이때까지가 피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직까지는 달릴 수 있는 것이 2010년도 말까지는 달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P 레이쇼 한번 보겠습니다. P 레이쇼 봤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어드저스트 된 값이 지금 현재 2027년도가 8.45 정도 되고 있죠. 이 정도 배수를 받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2017년도에 지금 EPS가 104.103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UBS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104.103입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곱하기 16배수 정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에서 1665달러 나온 것 자체는 아무래도 지금 UBS에는 16배수 정도를 해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까지는 못 준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단은 아무래도 적어도 100배수, 10배수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0배수를 해주게 되면은 적어도 1041달러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 이상은 또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값은 세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테크 주도권의 변화 속에서 소프트웨어에서 반도체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헤지펀드와 뮤추얼펀드가 소프트웨어 주식에서 자금을 뺀 뒤에 반도체 주식 쪽으로 비중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AI 주도의 증시 랠리의 다음 단계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골드만삭스의 최신 US 위클리 킥스타트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헤지펀드와 대형 뮤추얼펀드의
약 9조 달러 상당의 주식 포지션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 결과 헤지펀드의 반도체 비중이 사상 최고치로 상승한 반면에 소프트웨어 비중은 2019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뮤추얼 펀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소프트 부분에서 2012년도 이후에 최대 언더웨이트의 상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일단 지금 계속 반도체 쪽으로 작업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헤지펀드는 램 리서치라든지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다음 ASML 홀딩스 이런 것들이 있죠. 반도체 장비를 갖다가 많이 2분기에 확대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이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포지셔닝 데이터는 기관 투자가들이 향후 시장을 이끌 리드가 어디에서 나올지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로의 자금 이동 자체가 전문 투자가들이 여전히 AI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다음 또 테크 생태계 내에서는 어느 분야가 실질적인 이익 성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더욱더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선별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구글이 되지 않겠는가 뭐 구글이란지 애플 이런 것들은 뭐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에 대해서 비교적 신중한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10년도 말에 S&P 목표 주가를 7,600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2%밖에 상승 여력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단편 밸류에이션도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S&P 500이 21배, 나스닥 100이 지금 26배에서 거래되고 있다.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돼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EPS는 지금 현재 309달러, 2027년도는 342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일단 우리가 길게 본다면은 좀 더 많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342달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342달러에다가 지금 이제 24배수까지 해주게 되면은 8,200까지도 볼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